1대1대1 가상대결 봤는데 요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잘 나올 수 있게 설계된 조사였다. 왜냐하면 제3당 후보를 이준석 대표로 고정시켜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질문하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치님께서 뉴스토마토가 이거는 이준석 망신 주려고 설문조사했을 건데 결과 보고 놀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지금까지 이준석 뭐 기사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나오는 거를 기대도 안 했는데 놀라긴 했어요. 이게 뭘까? 문어님께서 이긴 최근 이재명의 독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토마토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사실 이 여론조사 좀 조심스러워서 아직 다들 좀 많이 안 하고 있던 여론조사인데 많이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어서 하나 꺼내 볼게요. 다음 대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뉴스토마토에서 실시를 했고요. 여러 양자 구도로 양자가 아니죠.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한 3자 구도로 국민의힘 주자는 다양한 주자를 넣어갖고 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을 돌려도 홍준표를 돌려도 한동훈을 돌려도 유승민을 돌려도 안철수를 돌려도 다 이재명이 가상 대결에서 1위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과 붙였을 때는 49.2, 홍준표 시장과 붙였을 때는 50.9, 한동훈 전 대표랑 붙였을 때는 49.8,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붙였을 때는 48.4, 안철수 의원과 붙였을 때는 49.5, 다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또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저것은 일종의 반사 이익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계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네. 저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명보트라도 아니 구명조끼라도 국민의힘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아마 저 결과가 계속 쭉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보잖아요. 어차피 선택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양당이고 3당, 4당까지 막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정말 다채롭다면 네. 이 양당 중심의 질서가 깨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구조 자체는 계속 양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뭐 민주당이 저도 완전히 잘했다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은 어찌됐건 윤석열의 시간이었고 윤석열이 잘하면 그만큼 표를 얻어가는 것이고 야당의 표를 그만큼 뺏어가는 것일 텐데 스스로가 완전히 다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선택지가 이제 몇 개 없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내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란이나 이런 게 일어날 우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지층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 가운데층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펴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전이 펼쳐진다 해도 그리고 그 중도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지지층에서 그렇게 반발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계엄의 강을 빠져나와야 후보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보이질 않아요. 국민의힘 진짜 네. 어렵네요. 계엄의 강에 아까 그 무슨 연못이셨죠? 부정선거 연못 네. 다 뛰어 네. 넘어야지 계엄의 바다. 저 사람들 거 표 중도를- 다 합쳐지지도 않을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정리돼도 예를 들어 8%, 83, 24, 2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지지층들도 다 달라요. 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다 세 명이 다 합쳐도 24% 안 될 거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눈여겨본 게 있어요.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도보다 국민의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았었어요. 근데 계엄 터지고 나서 둘 다 엄청 하락했죠. 그 이후고 나서 회복을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래요? 대통령이 정당보다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여론조사가 우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그 보수 전체 표본이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 그렇죠. 많이 오른쪽에 치우쳐진 분들만 응답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저희 당 대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자체가 약간은 지금은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되게 사실 저는 되게 유심히 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가 계엄 사태 전 그러니까 한 8월 달부터도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아까 그 꺾은 선 그래프 같이 네. 봐주세요. 네. 네, 굉장히 낮게 나와요. 뭐 저게 하우스 이펙트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표본 자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관성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저게 여론조사 잘못됐단 말을 한 게 아닌데 저희한테 조금 계속 불리한 여론조사였고 1대1 대결 가상 대결 아니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 봤는데 요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잘 나올 수 있게 설계된 조사였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3당 후보를 이준석 대표로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질문하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 아까 이동학 최고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4분 5厘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표심들이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제 3당이라는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약간 쏠리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사는 물론 뭐 할 수 있는 조사고 할 수 있는 취지의 조사긴 한데 너무 크게 의미부여할 조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총각님께서 주신 슈퍼챗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고 계엄 이전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고 계엄 이후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뭐 이런 댓글. 그리고 켈러 헬렌님께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고는 와 이준석 뭐고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 논의가 되게 건방지죠. 건방지다. 네, 이 자체가 지금 건방져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일단 뉴스토마토에 저 여론조사 돌린 것 자체도 전 사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탄핵 인용 안 됐어요. 대선 확정 안 중간고사 안 됐습니다. 끝났어 진짜. 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대선 후보로 각광받느냐 마느냐로 평가하는 순간 굉장히 건방진 거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숙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정당 지지율이 2.8, 3.5인 개혁신당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는 것은 디커플링이 정당과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을 좀 쓰디쓰게 정당과 좀 주자간- 씁쓸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네. 정확하게 저 구도가 동탄의 구도와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동탄 선거 구도와 비슷했어요. 이준석, 공영훈, 한정민이라는 그 동탄 선거의 제3자 구도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두 자릿수 나오고 가장 하방에인 두 자릿수의 이준석이 3등, 한정민이 고정지지층으로 2등, 공영훈이 1등.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아마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가속화되거나 부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1심 선고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2심 선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니까 2, 3심에서 당연히 실형까지 유지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3심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선거 비용을 2배로 토해내야 되는 아주 정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동탄 때처럼 이준석이 대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 말보다는 경쟁력을 따졌을 때 그리고 리스크를 따졌을 때 다른 후보들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더 클 것이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거나 뭐 비리에 엮여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입증받은 적은 없지만 당대표로서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중도의 민심을 얻어봤던 경험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중도의 민심이 아직 표를 줄 만한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내지는 홍준표 전부 다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선 국면이 열리면 캠페인을 하면 할수록 이준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국면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른 정당 후보들의 평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셨어요. 네, 차마 못했던 말들을. 개혁신당의 기대를 좀 들어봤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계속 계시는 것 계속 같아요. 계세요. 근데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가상조사지만 그러니까 3자 대결했을 때 오세훈 홍준표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당의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른쪽에 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상하게 작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깔린 가장 큰 기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왠지 대선이 빨리 치러질 수도 있다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게 한동훈 대표로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는. 아 이재명을 살려준 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도 답이 안 나온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층 표집 자체가 많이 오른쪽에 가 있으신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집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이긴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당이 대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굉장히 국민께 송구한 상황인 거죠. 네. 저거는 이제 완전 망해봐야 그 다음에 한동훈의 어떤 진가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진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주구장창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계속 비판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안 나와야 될 당대표를 나오고 그다음에 해서도 계속해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계엄 그 당일에 맞아, 썼던 맞아. 용기 있는 그 메시지 맞아. 그 뭐 3-4건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것은 진짜 평가해 줄 만하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했어요. 뭐 네, 무슨 순서는 먼저 모르겠지만 하시죠. 어쨌든 이 그런 여당의 대표로서 명확하게 이거를 뜨뜨무지근하게 한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불법 위헌이다 이게 딱 명확하게 규정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그 계엄 이 측에서는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명확한 자기 메시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이 이를테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 선거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완전히 뭐 이렇게 폭삭 망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한동훈의 진가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찾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어찌됐건 폭망할 때 개혁신당 같은 제3정당들이 좀 더 외연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건강한 경쟁이 진보와 보수 간에 되어야지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것도 마치 경쟁처럼 등가적으로 똑같이 다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정 내에서의 경쟁이 가능한 그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 이번 대선이 이제 그렇게 펼쳐지면 좋겠다. 근데 그 대선 전에 중간고사 먼저 잘 치르자. 그래서 처벌 확실하게 해내고.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동시에 많은 사실 민주당 진영의 지지자 혹은 이제 의원들도 이제 대선판이 열리려고 하는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개혁신당 쪽으로 오히려 공격하는 모먼트도 분명히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렇지 개혁신당 저렇게 합리적인 정당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신당 되게 공격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격 안 하고 칭찬할 수 없잖아. 그런 거 자기가 우리가 할 나올 이유가 수 없고. 없고. 근데 그 공격하는 양상이 어. 본인들은 되게 무결하거나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신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되게 무리하게 옹호하고 두둔하면서도 개혁신당이 뭐 되게 좀 착한 척하면서 개혁신당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신당을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를테면 공격하는. 이준석 너 왜 그때 표결할 때 밖에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뻔히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건 그러니까 또 그거대로 또 평가를 해야 이준석 되는 대표가 부분이니까. 들어가려고도 했지만 국회의원이 사실 못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자체의 모습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건 이준석을 견제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행태다. 빨리 공격. 여유롭게. 성남 총각님께서 또 슈퍼챗을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럼 언제쯤 복귀를 하나요? 이번에도 목격담 정치로 복귀하나? 목격담 정치라는 게 뭐 옛날 도서관 그런 거 그거 말씀하신 같은데 거죠? 예. 아직까지 목격담 한 번도 안 나오신 걸로 알고 그러네, 있고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뭐 활동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 들은 건 없고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께서 뭐 속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자괴감이 있을 겁니다. 그 자괴감? 20년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해왔는데. 제가 캠프에서도 있어봤지만 진짜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공공선에 대해서 굉장한 공공선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소신과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신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입증해야 되는 가장 큰 산이 자신의 리더십이라고 좀 봐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나 당내의 행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연설이 있었나요?
없어요. 이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방차 같은 선거운동 같은 건 있는데 2조 심판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어려워하고 극복해야 될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하면서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스스로 던지고 그걸 설득시켰어요. 전당대회 때. 그러면서 중도의 민심을 훅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위는 물론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주류의 모습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 대중의 어떤 이런 설득하는 연설이나 메시지를 기억에 남을 만한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층 더 보여준다면 대선 후보 내지는 차기 리더로서 입증받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좀 과제 큰 숙제가 아닐까. 그건 전 이기인 최고님께서 한동훈 대표님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연설 중에서 폭풍의 대자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다들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대표님도 직접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개혁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아시잖아요. 총선 왜 졌는지 그리고 총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졌는지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 캠페인 뭐 다 만족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총선 때도 저희 당이 2월 달에도 계속 105석 108석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뭐라들 하셨는데 그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름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그나마 개헌 저지선 지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까지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자산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남은 자산은 개헌 때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빠른 결의와 결기가 저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남은 종자라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나중에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인 최고가 얘기했던 기억에 남는 연설이 없다는 게 이게 말과 행동이 좀 불일치했던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기 혼자 막 우비 쓰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고 또 대중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련꽃은 뭐 10년 뒤에도 피겠죠. 예.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본인이 던지고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행불일치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 이제 틈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 하나 하자면 뭐. 언행불일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범죄자가 길거리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가 한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실형 받은 게 있나요? 확정 판결 대중들과 받은 게 있나요? 언론에 이렇게 좀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언행불일치라는 것을 상대방의 대표에다가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자기 정당의 대표에다가도 지적하는 그런 용기가 이준석한테도. 새 정당에 전부 다 필요하겠다. 이준석 듣고 있지? 이준석의 리더십, 이재명의 리더십까지도. 예. 저 슈퍼챗 주신 것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치치님께서 뉴스토마토가 이거는 이준석 망신 주려고 설문조사했을 건데 결과 보고 놀랐을 것 같다. 네, 뉴스토마토가 지금까지 이준석 막 기사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뭘까? 네. 예. 그리고 문어님께서 이기인 최고위원님 최고 뭐 이런 최고위원 최고 뭐 이런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드려야 되겠네. 네. 네.